당사자 김영렬입니다. 5월 2일 모닝 텐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5월 치고는 좀 서늘하다는 느낌이 여전히 조금 드는데요. 이렇게 서늘하다는 느낌이 현재 어떤 시장 상황과 경제 심리를 일부 조금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특히 지난 4월 말에 어떤 시장의 부진의 모습 등을 보아왔고 이 기세가 5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상태고요. 또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번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다음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연준은 여전히 어떤 긴축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질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을 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게 된다면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4월의 흐름을 복귀해야만 5월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월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땠습니까? 4월 초까지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4월 말에 상당히 가파른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달 흐름을 우리가 추정을 하려 하는데 현 위치에서 다시 가격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4월과 마찬가지의 월초 강세의 흐름이 재현될 것인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지난 4월 말에 어떤 조정 압력이 조금 더 연장되려나?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상황을 갖고 5월의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인했던 4월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자. 4월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였었던 시장 상황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4월을 기준으로 4월이 시작했었던 시점과 그리고 이제 끝났던 시점에서 우리가 호재가 이거 영어로 쓰니까 더 어렵네요. 호재였었던 것 그리고 악재였었던 것을 서로 구분해서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특히 4월 같은 경우 주가가 월 초에는 올랐었고 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장 이미지가 컸었던 것이 무엇이냐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4월 초에 랠리가 나왔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단초가 되었었던 것은 악재 소멸입니다.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CS 문제 등과 같은 것이 뻥뻥 터졌죠. 미국과 유럽으로 오가면서 이런 금융 불안 이슈 등이 터졌었는데 다행히 빨리 수습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었고 그 악재의 소멸 과정에서 주가가 랠리가 있을 수 있던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내 증시 상황에서 보면은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역시 주도주. 여기서 이제 주도주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2차 전지주라고만 우리가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주도주라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이 우수한 산업과 종목의 집합군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 쏠림이 우세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지 등 영향 등이 월초 랠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초에 악재는 없었을까요? 악재가 없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월초에도 악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 침체, 물가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지표 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경기 침체 쪽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은 불안함을 느껴왔었던 거죠. 근데 호재와 악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워낙 크니까 악재의 소멸과 주도주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핸들하는 상황 등이 시장의 분위기를 업시켰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악재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이어졌었던 부분은 결국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라앉는 모습 등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양호했었던 기술주들의 호전된 실적, 이런 내용들이 조금 위안거리가 되었었지만, 그 상황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경기 침체 이후에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유리한 변화를 좀 방해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생겼었던 겁니다. 그리고 월 후반부부터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됐었던 것이 이런 유동성 쏠림이 와해되는 변화를 보이면서 시장이 월말로 갈수록 자꾸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5월 초에 지금은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악재로 작용했었던 이 요소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요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고, 주말 어제 그 주말 사이에 뉴스로 이제 많이 전해진 부분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처리 문제, 미국 금융당국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JP 모건에 대한 인수라든지 이런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난 4월 초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한데 지금 뉴욕 증시의 반응이 어땠었죠? 생각보다 그 반응이, 악재 소멸에 대한 반응이 약간은 여전히 의문을 더 많이 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리콘밸리뱅크 문제가 터지면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지방은행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계속 터질 거야, 이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결국은 터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이 3월 금융불안 이슈가 등장했을 때 얘기가 꺼내졌었던 것이 어떤 거죠? 우리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은행으로까지도 문제는 번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처음에 악재가 등장했을 때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것 터질 확률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은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 문제가 결국 다시 등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종합해서 보면 계속 시장은 4월 말에 받았었던 하방 압력을 월 초에 지난달과는 다르게 조금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겨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헛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유동성 쏠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지난주와 한 2주 사이에 생겨난 문제 등이 있죠. 바로 주가 조작 관련된 이슈 등이 있고, 이 내용이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뭐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 조사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될 것 같은데, 자칫 이런 상황 등이 결국 유동성 쏠림에 대한 문제, 상황 환경을 와해시킬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퀄리티 주식으로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도 시장은 변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문제 등은 당연히 어떤 자본시장으로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 당국이 나설 수 있는 여지 등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장치 등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문제는 그 등장하는 장치와 조치 등이 현 시장의 환경과 자본시장을 얼만큼 바꿔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 등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4월에 보냈었던 흐름을 5월에 우리가 그려서 보자.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요소 등은 당분간 계속될 거고, 그 영향에 기인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환호를 지른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경기 침체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물지표상에서 봤었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정책 측면이나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경기 침체의 끝이 아직도 한참 남아 보인다라는 거죠. 시장은 조금 더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식을 했었던 악재에 대한 소멸 과정 등이
오히려 펀더멘탈한 이슈로 새롭게 등장하지는 않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악재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악재가 제거되어야만 시장은 편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 규명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쏠림에 대한 그 변화의 반응, 이것을 5월 초에 조금 체크하는 것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연준 5월 FOMC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부분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거래일 수가 3일밖에 되지가 않죠. 화목금 그리고 이제서 금요일 날 어린이날을 포함한 또 연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짧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간에는 뭔가 유의미한 시장의 변화를 낙관하기보다는 지난 4월 말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정도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불안정하고 조금 의문을 품을 만한 이슈 등이 좀 더 늘어나고 있죠. 테마주라든지 그런 그 유동성 쏠림에 의한 어떤 포모 증후군에 의한 어떤 반응도 이제는 조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이제 가치 투자와 뭔가 정석된 투자로서에 대한 회귀를 돕는다라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변화의 과정을 찾는 과정이 5월 초가 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5월 초에 체크해야 될 것들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4월 주식시장이 남긴 교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모닝 텐텐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